대단하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앙상해진 나뭇가지와 살결을 얼어붙게 만드는 바람은 겨울이 찾아왔음을 말한다. 저녁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갈 때 양념치킨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은 저녁을 먹을 때가 되었음을 말하고, 우린 이렇게 세상이 정해둔 장치로 비슷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러나 나는 누구보다도 특별한 사람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서 가장 익숙한 향기를 맡았다. 우리들의 생각보다 모든 이들은 다른 듯 결국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그것은 전혀 거창하지 않다. 바로 행복이다. 어릴 적부터 사람을 좋아했던지라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다. 여느 청년들이 그러듯이 나도 먹고 살 궁리를 했던 것이기도 하고, 간호사만큼 두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 없더라. 그래서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하였는데 누군가 기피업종이다, 비위 좋겠네 등의 말을 얹었던 기억이 난다. 날선 말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책으로만 보아도 나를 설레게 하는 라포라는 단어 덕분이었다. 온전히 환자를 위해 그 내면을 깊게 이해하는 것. 그게 17살의 내가 관계를 떠올릴 때 의미 있다고 여기는 부분이었다. 겁이 없던 젊은, 지금도 젊으나 현재의 나보다는 어린 나는 관계 속의 영향력에 깊이 심취해 있었다. 우물 속 개구리였던 나를 깨우친 것은 사회에서 흔히 정신병자라고 취급하는 사람들이었다. 나이팅게일 선서를 치르고 3학년이 된 나는 본격적으로 실습을 나가기 시작했다. 정신과 병원에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실습생의 역할은 치료적 의사소통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은 겨우 5일. 그 사이에 환자들과 라포를 만들고 깊은 내용까지 대화를 이끌어야 했다. 22살의 나는 관계의 부담에 짓눌린 채 첫 실습을 나섰다. 정신을 부여잡고 병원에 들어선 첫날 오전 11시. 수많은 환자 중 한 남자분이 내게와 말을 걸기 시작했다. 편의상 A씨라고 지칭하겠다. 어눌한 말투, 부정확한 시선 처리와 몸짓, 수없이 반복되는 지리멸렬한 단어, 조현병의 전형적인 증상이었다. A씨는 공장에 일을 하러 다니고 자신에게 아내가 있으며 임신을 한 상태라고 했다. 이 또한 조현병 환자의 전형적인 증상, 환각과 망상이구나 싶었다. 이 병동에 입원한 사람은 대부분 정신병을 오래 앓아 가정이 없고 혼자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런 상태에서 A씨가 번듯한 직장에 가정까지 있을 리가 만무했다. 더구나 그는 인지장애까지 동반한 상태였다. 그의 말이 당연히 환각과 망상에서 비롯된 거짓일 거라 짐작하며 침착히 대화를 이어갔다. 첫날 그는 신나게 뱃속 딸에 대한 자랑을 꺼냈다. 첫 실습이라 대처가 미숙했기에 망상을 부정 혹은 긍정해야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잊은 채로 감쪽 같은 대화에 녹아들었다. A씨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루하루 아이가 태어날 날짜를 세며 설레했다. 그리고 나처럼 대화가 잘 통하고 챙겨주는 학생은 처음이라며 고맙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곁에서 이를 지켜보는 것은 무척 가슴이 아픈 일이었다. A씨의 증상 호전에는 전혀 기대가 없었고 어느덧 실습을 마무리할 날이 다가왔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목적을 상실한 채 정신과 특유의 위화감에 휩싸여 하루빨리 실습이 끝나길 바랐다. 마침내 마지막 날, A씨가 나를 비상계단으로 몰래 불렀다. 이거 선생님만 주는 거예요? 좋은 간호사 되실 거예요. 오늘 마지막이죠? 고마웠어요. 그리고 와이프 보여줄게요. 초콜릿바를 손에 쥐어든 A씨는 쓰고 있던 안경을 허리춤에 끼워 넣고 눈물을 훔쳤다. 나는 얼른 초콜릿을 받아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윽고 A씨는 다른 층으로 나를 데려갔다.
한층을 내려가 보자 분홍색 인부복을 입은 배가 볼록한 여자분이 있으셨다. A씨는 여자분의 손을 수줍게 잡으며 제 와이프라고 소개했다. 나는 그야말로 어줍잖게 그들의 세상을 보려고 애썼던 거다. 부끄러웠다. A씨가 월요일에 말했듯 부인은 병원에 함께 다니는 환자였고 웃는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웠다. 임신 막달이라 아이가 태어나리라는 것도 진짜였다. 둘은 서로의 언어로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 두 분은 마지막 인사를 하고는 유유히 검사실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 사람을 사랑할 명목으로 간호사라는 직종을 택했으나 배운 지식 속에 나를 가두고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을 뻔했다. 그것은 바로 관계에 대한 진심이다. 라포 형성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데 말이다. 멋대로 만든 규칙 속에서 조현병 환자라는 것만으로 그를 의심하고 함부로 안타까워하기까지 했다. 그 내면에 깃든 그의 진심은 봐주지 못하고 말이다. 결국 그의 진심을 안 것도 그가 먼저 건넨 초콜릿 덕이었다.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함부로 약자로 정의하고 무조건 도와야 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이런 속내로 대했음에도 오히려 그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 것이다. 외적인 기준이 자꾸만 시선을 끄는 현대사회에서 청년들은 바람직한 관계를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치 세상을 위해 뭐든 할 것 같이 굴던 나처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망각했던 나처럼. 나는 앞으로 더욱 내면의 진심을 보는 것에 박차를 가하려 한다. A씨가 내게 보여준 진심과 같은 순수한 것은 아닐지라도 나라는 사람에 대해 고민하며 나만의 진실함을 구축할 것이다. 우리가 바보로 여기거나 약자로 생각하거나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더라도 사랑과 진심은 훨씬 커다랄지 모른다. 세상에는 앙상해진 나뭇가지를 보면 봄을 기다리며 웃는 비씨도 있다. 양념치킨 냄새를 맡으면 새벽에 월드컵 경기를 떠올리며 바쁘게 치킨을 튀기는 사장 CC도 있다. 모든 사람은 다른 듯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사람들과의 진심을 주고받으며 찾는 그들만의 행복. 청년의 경험에서 비롯된 관계에 대한 고민은 결국 비슷하게도 행복으로 수렴했다. A씨는 내 가슴의 본질을 진심이라는 못을 사용해 박아 넣었다. 내 시간의 결과물이 뻔한데도 좋다. 똑같아 보여도 좋다. 똑같기에 좋은 것이니까.